네, 이 소식 전해드리는 동안에 2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서 1심에서는 징역 5년형이었습니다만은 2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면서 석방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석방됐습니다. 물론 유죄가 인정됐다는 부분은 1심과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전체적인 흐름은 1심 판결과 꽤 많이 달라졌다, 흐름이 바뀌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삼성 임원들에 대해서도 집행유예형이 선고되면서 석방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재용 부회장 잠시 뒤면은 모습을 나타낼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장 화면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 판단이 달라진 것인지, 구체적으로 1심에서 인정됐던 5개 유죄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인정되고 안 된 것인지 자세하게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해설해 주신 강신업 변호사, 김용남 변호사 다시 나와 있습니다. 자, 저희가 계속 이 자막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거든요. 좀 일목요연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뭐 저도 아직 판결문은 못 봤습니다만 이제 항소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부분은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 부분이 뇌물죄다. 이것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말을 정유라에게 사준 게 아니고 말을 사용하는 대가를 지급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공무원에게 자동차를 줬는데 그 자동차의 소유권은 아예 넘겨준 것이 아니고 그냥 무상으로 타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자동차의 리스값만큼, 매월 리스값만큼 사용 기간에 따라서 그 부분만 뇌물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뇌물 액수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 예를 들어서 한 마리에 10억 원인데 3마리를 사줬다 그러면 뇌물 액수가 30억으로 1심에서는 봤습니다만 항소심에서는 말의 소유권은 삼성에 있고 말을 사용하는 기간, 말의 수명이 보통 한 30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정유라가 그 말 3마리를 예를 들어서 뭐 1년 동안 탔으면 그걸 이제 말의 수명대로 나눠서 이제 1년 동안 이용한 대가만 뇌물이다 그러면서 뇌물 액수가 대폭 줄은 것이죠. 그리고 제3자 뇌물 부분은 전부 인정이 안 된다고 무죄로 판단을 했고요. 1심에서 또 유죄로 판단했던 재산 해외 도피죄도 역시 말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고 보면서 재산 해외 도피가 안 된다고 봐서 무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위증 부분도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그것을 삼성 임원들에게 전달했다라고 특검은 봤습니다만 그런 사실이 인정 안 된다라고 해서 어떤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고 봤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무죄가 선고가 됐고요. 그러니까 항소심은 지금 보기에는 말의 사용 대가 부분의 뇌물 제공만 유죄를 보고 나머지는 다 무죄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1심에서의 5개 유죄가 인정됐던 부분에서 뇌물 부분만 그대로 유죄지만은 액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에 형량이 많이 줄었고 또 집행유예가 판결되면서 석방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재민 기자 나오십시오. 네, 최재민입니다. 네,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은 오후 2시 서울 고법 형사 13부에서 열렸는데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에 따라서 지난해 2월 7일 특검에 구속된 지 353일 만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항소심 재판의 최대 쟁점은 1심 재판부가 인정한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될지 여부였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의 명시적 청탁은 물론 묵시적 청탁도 없었다면서 삼성의 승계작업 존재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뇌물액 433억 가운데 정유라 승마 지원만 뇌물죄로 인정했습니다. 승마 지원금 가운데서도 실질적으로 말을 사용한 금액만 뇌물죄로 봤는데 재판부는 마필의 소유권은 삼성에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특검이 공소장까지 바꿔가며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한 차례 더 독대했다는 이른바 영차 독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선고했습니다. 아울러서 1심에서 재산 국외 도피죄가 인정됐던 코스포츠 송금액 36억 원도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게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이재용 부회장의 국회 위증 혐의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최고 권력자가 삼성을 법학해 뇌물을 공유한 사건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2년에 3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최 기자. 네네.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이 잠시 뒤에 나와서 뭐 어떤 입장 발표한다든가 그런 그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은 그런 소식은 들리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 그 재판이 마무리되면은 바로 그 속삭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법원 안팎의 지금 분위기는 어떻답니까? 법원 안팎에서는 뭐 이재용 부회장을 뭐 구속하라는 목소리도 있고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에 있는 임직원들이 그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그 재판의 결과를 갖다가 그 상당히 초조하게 기다렸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긴박한 분위기입니다. 추가로 취재되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신업 변호사님은 재판의 전반적인 어떤 부분이 결과를 이렇게 다르게 했는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 뇌물죄 성립 여부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뇌물죄는 성립이 된다 하더라도 그 X가 중요한 것이죠.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뇌물죄 중에서 1심에서는 89억 원을 인정을 했었습니다. 예. 이 뇌물죄를요. 이 중에서 16억이 영재 동계 스포츠센터라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6억 8천만 원 줬던 거, 그게 제3자 뇌물 제공죄로 인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무죄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정유라를 지원했다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말의 소유권은 삼성에 있다고 봐서, 말 사용료, 요거는만 이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뇌물 액수가 이제 대폭 줄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뇌물로 보지 않으면 그 코어 스포츠랑 계약을 맺고서 독일로 가져간 돈이 있습니다. 예, 이걸 이제 재산 구개 도피로 본 거 아닙니까? 네. 이 부분도 이제 무죄가 된 거고. 그다음에 뇌물이 돼야만 횡령도 성립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뇌물죄가 확실히 줄어드니까 횡령 금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횡령은 것이고. 이제 회사 돈 빼돌려서 그걸 뇌물을 그렇죠. 줬다는 얘기니까요. 예. 예를 들어서 횡령을 일부를 인정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그 사용료에 해당하는 적은 액수만 인정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이곳으로 이제 잠시 뒤에 이재용 부회장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까 355일 만이라고 했나요? 석방되는 것입니다. 잠시 뒤면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353일 만이군요. 이곳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취재진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일문일답이 뭐 짧게라도 이루어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본인은 예상했던 결과일까요? 오늘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까요? 뜻밖의 결과인지 아니면 예상을 했었던 결과인지 두 분은 법률가 입장에서 이런 결과 어느 정도 예상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3자 뇌물은 저는 뭐 처음부터 성립하기 어렵다. 특히 이제 재단 출연금은 뭐 무죄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봤고 결국엔 정유라 지원 부분인데 사실은 삼성 측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사준 게 아니고 말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 것이다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이제 사용의 대가만 뇌물로 인정된 것이죠. 근데 약간 그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는 소식으로 봐서는 약간 좀 자기적으로 좀 들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삼성 승계 작업을 부탁할 필요도 없었다. 그러니까 묵시적이나 포괄적 청탁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강요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어떤 뇌물을 제공한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판결 이유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집행유예라는 선체가 내려졌는데 그런 논리라면 처음부터 이게 뇌물이 아니고 공갈이나 강요죄의 피해자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형량을 정하는 이유에 있어서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은 처음부터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뭐를 부탁할 이유도 없었고 필요도 없었고 또 그런 청탁도 오고 가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러면서 뇌물죄를 인정했어요. 물론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 같은 것은 대단히 포괄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관계가 강요에 의해서 뇌물을 준 거라면 그건 뇌물이라기보다는 공갈의 피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는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인데요. 지금 강요가 대통령의 강요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묵시적인 청탁은 또 없었다고 봤고요. 그럼 이건 박 전 대통령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묵시적 청탁도 없었고, 네. 그다음에 포괄적 현안에 대한 경영권 승계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 묵시적 청탁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당연히 이제 부정한 청탁도 없었고요.
그렇다면 뭐 독대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다 이런 얘기는 다 깨진 겁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그래도 뇌물공여죄가 인정이 됐단 말이죠. 네네. 이 뇌물공여죄가 인정이 된 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피해자가 돼가지고 뇌물죄가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었는데요. 예. 이제 뇌물죄는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받았다는 거죠, 뇌물을. 그렇죠. 그게요. 네. 제3자 뇌물이 아니니까요. 다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공동정범으로 봐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을 그래서 이제 뇌물죄가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른바 경제공동체 개념을 그렇죠. 적용한 거죠. 예. 그대로 적용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까지는 대법원 판례가 그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 것이 아니고 비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경우에, 이게 최순실이 받은 경우에 네. 이런 경우에는 뇌물죄로 보통 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같이 공동정범이 돼가지고 공모를 했다 하더라도 보통은 공무원이 받습니다, 돈을. 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돈을 받으면 그럼 얘기가 간단해지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이것이 최순실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네. 어쩌면 단순 뇌물죄가 아니라 제3자 뇌물제공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네. 이번에는 이제 어쨌든 공동정범으로 봐서 단순 뇌물죄로 인정을 했는데 예. 이 부분은 사실은 법리적으로 앞으로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저 앞에 분이 잠깐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 삼성 부회장이 353일 만에 석방됩니다. 아마도 서초동 사옥으로 갈 수도 있겠고요. 뭐 집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과거의 관례를 보면은 사옥으로 한번 들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떤 일문일답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하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일문일답이 이루어진다면 재판 결과에 대한 소회를 우선은 뭐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향후 이 항소심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 대법원에 상고할 거냐 아니면 억울한 점이 있느냐에 대한 대답도 오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건 이재용 부회장이 일문일답에 응해줄 때 가능한 얘기겠죠. 그리고 저 지금 재판을 받은 서초동 법원 청사하고 삼성 그 본사하고는 상당히 가깝지 않습니까? 네, 뭐 네, 불과 뭐 지하철도 한 정거장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어쩌면 회사에 오래간만에 나가서 직무를 볼 수도 있습니다만 뭐 그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뭐 우선은 집에 가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재판부가 특검의 공소장을 변경하라, 그러니까 단순 뇌물죄가 아니라 제3자 뇌물죄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구하면서 제3자 뇌물죄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단순 뇌물죄는 인정 안 하고 그런 관측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제3자 뇌물죄 인정 안 하고 단순 뇌물죄는 어쨌건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공소장 변경이 두 가지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는 이 지금 단순 뇌물죄 인정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 제공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라고 얘기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동계 영재 스포츠센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는 제3자 뇌물 제공죄가 인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단순 뇌물죄를 추가하라고. 그러니까 아마 법원에서는 모든 것을 꼼꼼하게 빠짐없이 모두 살펴보겠다. 이런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지금 읽히는 겁니다. 네네. 그것이 어떤 뭐 이것은 인정이 되고 이것은 인정이 안 된다 그런 얘기보다는 예. 어쨌든 빠짐없이 다 살펴보겠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 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선고를 보면 아주 자세하게 모든 걸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단순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와 관계없이 인정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단순 뇌물죄는 직무 관련성하고 대가성만 인정되면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의 범위에 있어서 대통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넓은 광범위한 직무를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단순 뇌물죄 인정에 있어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의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에게 주는 뇌물은 별로 그다지 문제가 안 됩니다. 워낙 넓은 직무를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역시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위 얘기하는 경제 공동체가 과연 인정될 수 있느냐. 예. 최순실 씨가 받은 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받은 거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느냐. 네. 사실은 이거 부자강 아들과 아버지 관계에서도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부부 간에도 특별한 경우, 거의 공모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사실은 경제 공동체의 그 개념을 인정을 했었는데 네. 사실 뭐 아무런 인척 관계나 이런 게 없는 두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제3자 뇌물이 아니고 직접 그러니까 뭐 소위 얘기하는 단순 뇌물죄의 인정 여부 이거는
대법원에서 한번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명시적, 묵시적 청탁이 없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그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경영권 승계 작업도 없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사실은 이 뇌물죄 부분을 인정한 것이 약간 의아하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면은 지금 더군다나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거의 강요에 의해서 준 것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말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뇌물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2심의 판단이고요. 아무래도 양쪽에서 또 이 상고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부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법리적 쟁점으로 과연 경제적 공동체를 인정할 수 있는가 이것이 남을 겁니다. 네, 자 현장의 움직임이 조금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문이 열리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곧 나올 것 같다. 이재용 화이팅! 나올 것 같다. 자 이재용 부회장이 원래대로 판결이 유지됐다면은 저 호송 버스를 타고 다시 구치소로 돌아갈 운명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53일 만에 귀가입니다. 잠시 뒤면 이제 이곳으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서울 구치소에 있다가 오늘 법원에 출정을 2시 전에 한 1시 30분쯤에 출정을 했고 지금 2시간 30분, 2시간쯤 지났습니다. 그렇죠. 2시간쯤 네. 지났고요. 이제 잠시 뒤면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모습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출정할 때 모습 저희가 잠깐 아까 앞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특별한 표정이나 어떤 신체적인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네, 정장 차림으로 서류 봉투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근무하던 삼성의 임원들, 전직 임원들도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다 같이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1심, 2심이 이렇게 묵시적 청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서 사실상 정반대의 판단을 내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게 같은 그 법원인데요. 이렇게 판단이 달라지니까 사실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사실은. 근데 판단이 똑같으면 3심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나오는군요. 없겠죠. 지금 나오네요. 예. 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 아까와는 다르게 서류 봉투를 차를 타고 가는 모양인데요. 저거는 그러면 구치소로 돌아가서요. 거기서 이제 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서 그렇군요. 그래서 다시 나온다는 예. 얘기입니다. 예. 출감 절차가 있겠군요. 네. 원래는 이제 모든 걸 준비해 갖고 나오면 네. 바로 여기서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완전히 준비를 안 하고 오는 수가 있거든요. 그럼 가가지고 이제 출감 절차를 밟고 가지고 있는 소지품 예. 이런 것도 좀 이제 챙기고 이러기 위해서 이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두 가지를 좀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로 집행유예로 석방될지를 전혀 예상하지 못해서 개인 소지품, 그러니까 영치품이나 이런 것을 다 서울구치소에 놓고 왔기 때문에 그거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버스를 타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네. 번째는 지금 언론이 그 앞에서 이제 진을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일단은 거기서 이제 일문일답이나 이런 것을 좀 피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서울구치소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그 앞에서 차량으로 바로 이동하기 위해서 버스에 탑승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영치품 이런 것은 나중에 가지러 가도 되고 오늘 반드시 가서 가지고 올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군요. 맞습니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여기서 집으로 가고 싶다면 갈 수 있는 겁니다. 풀려났기 때문에요. 그렇군요. 예. 예. 그런데 아무래도 본인이 거기 가가지고 또 인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거기서 네. 관계자들에게 또 영식품도 챙기고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천천히 걸어 나와서 호송버스에 오르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가볍게 이 관계자들한테 목례를 했고 표정은 특별한 표정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시 뒤면은 이제 서울구치소로 가서요. 거기서 출감 절차를 마친 뒤에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표정이 잘은 보이지 않는데 아무래도 밝은 표정이겠죠. 네, 들어갈 때와는 전혀 다른 심경일 것입니다. 사실은
재판 결과를 미리 알기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네. 뭐 본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던 상황에서 일단은 안도의 한숨은 뭐 크게 쉬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1년여 동안 회사를 비웠기 때문에 뭐 머릿속이 복잡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저런 뭐 회사 문제도 있고 또 앞으로 남은 상고심도 분명히 특검 쪽에서도 상고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 측에서는 여전히 대법원에 가서 우리는 피해자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항소심의 판단 부분으로 볼 때 오히려 그쪽에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들이 주장했던 우리는 공갈 내지 강요의 피해자라는 주장이 어느 정도는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는 식의 판결 이유로 지금 보이거든요. 항소심의 판단이. 그래서 예. 지금 버스가 이제 움직이네요. 이재용 부회장을 태운 버스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로 향하게 됩니다. 서울구치소도 여기서 뭐 먼 거리는 아닙니다. 25분 정도면 뭐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두 분은 많이 다니시는 동선이니까 뭐 잘 아시죠. 자, 이 350일이니까요. 1년에서 12일 모자라는 것이죠. 그쵸. 지난해 2월 17일이었다고 합니다. 구속 수감된 것이 지난해 2월 17일 구속 수감됐고 353일 만에 이제 석방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후송버스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가서 거기서 출감 절차를 마친 뒤에 이르면 뭐 한 시간 그렇죠. 이내에 풀려나고 서울구치소에서 집으로 가게 될지 아니면 회사로 가게 될지 사옥으로 가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취재진들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은 일문일답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구치소로 가는 현장도 저희 취재팀이 가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장을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구치소에서 나오면서부터는 소감을 얘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삼성그룹의 어쨌든 부회장이라고 하는 그런 직책에 있기 때문에 네. 국민에 대한 어떤 얘기라든지 내지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1심과 2심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다를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사실은 고등법원이 더 이제 지방법원보다는 아무래도 또 권위가 있는 거긴 하지만 1, 2심이 이렇게 갈렸기 때문에 역시 대법원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완전히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호사들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완전히 나올 때까지는. 예. 만약에 대법원에 갈 경우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재용 부회장이 변호사들과 만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네네. 아마 삼성그룹에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동안 고생했던 뭐 변호사들이라든지 내지는 삼성그룹 수뇌부 네. 이런 사람들과 만나서 아무래도 이제 간단하게 회의 비슷하게 이런 것들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뭐 그 다음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어떤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재용 부회장 오늘 출정할 때는 수갑을 차고 있었고 포승줄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류봉투로 가렸기 때문에 수갑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 다 풀었습니다. 포승줄을 풀고 수갑도 풀고 지금 자유롭게 두 손 자유롭게 호송버스에 타는 모습이었습니다. 옅은 웃는 표정이었다고 하고요. 이 교도관들한테 목례로 인사를 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353일 만에 이제 귀갓길에 오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 여담입니다만 오늘 오전만 해도 삼성전자 주가가 좀 계속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2시부터 재판부가 판결 이유를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형량이 대폭 줄어들거나 아니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 같은 게 시장에 전달이 된 것이죠. 그래서 네네. 아무래도 오너의 복귀에 의하면 복귀가 이루어지면 좀 더 과감한 투자나 어떤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2시부터는 지금 올랐는데 글쎄 종가가 얼마에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한 줄씩 이렇게 나왔을 때 판결문 취지들이 예. 나왔을 때 어느 부분인지 아직 명확하게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순간에도 이미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서 듣고 있는 분들은 이게 그 형량이 대폭 낮아질 가능성이 있구나. 여러 부분이 무죄가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이미 판단을 했군요, 그때.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예. 뇌물죄하고 모든 것이 연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근데 뇌물죄에서 말 사용료만 뇌물죄라고 하는 순간 네. 그리고 이제
무시적 청탁이라든지 포괄적 어떤 현안에 대한 경영권 승계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할 때 네. 상당 부분 예측이 됐던 것이고요. 그때 사실은 집행유예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예. 점쳐졌던 것이죠. 네,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 올랐군요,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오후부터는 계속 오른 것 같습니다. 예, 0.46% 올라서 11,000원이 올라서 239만. 이게 제가 주식을 잘 몰라서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오전에는 아마 몇만 원 떨어졌다가 네. 2시부터는 다시 회복을 하고 네, 결국엔 네. 뭐 어제보다는 조금 오른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여기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게 특검의 기소 내용입니다. 사실은 지금 항소심까지 지금 명확하게 말 사용 대가로 해서 뇌물 액수가 얼마로 인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아야 뭐 몇억 원 정도 인정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특검에서 기소한 뇌물 액수가 43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430억 정도 뇌물로 기소를 했는데 뭐 10분의 1이 아니고 거의 뭐 100분의 1 정도만 지금 100분의 1 이하로 뇌물로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무리한 기소 아니었나. 특히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의 출연금을 뇌물로 본 것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기소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턱대고 기소하고 지금 한 100분의 1도 못 건지는 그 기소를 한 거에 대해서는 이건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되죠? 네, 자 결과가 이제 결과가 뒤바뀌면은 거기에 따라서 또 이 검찰 또는 이 변호인들 또 책임 이런 그 논란들이 생기는 법이죠. 이재용 부회장 지금 아까보다는 조금 더 저희가 가까이서 표정을 볼 수 있는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 보시면 들어갈 때는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예.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나올 때는 그 바로 아까 집행유예가 나오는 순간 그 법정에서 바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포승줄도 이제 푸른 거고요. 자유의 몸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바로 집으로 갈 수도 있으나 어떤 후속 절차를 위해서 구치소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네, 이미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353일 만입니다. 전형적인 정경유착을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없다라는 그 판결문에 저런 표현을 썼다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대가성이 좀 희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뇌물을 주고 받을 때는 뇌물을 주면서 어떤 사업성의 편의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권을 따기 위해서 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네. 그래서 뇌물죄에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이 대가성에 대해서 대단히 대가성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가를 챙긴 것이 없다는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뇌물을 말 사용 대가라는 뇌물을 주면서 삼성 내지는 이재용 부회장이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 뭘 얻어내려고 하는 목적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죠. 그래서 이게 뇌물죄의 유죄 판결을 하면서 이런 정도로 설시를 하면 사실은 이건 거의 대가성을 부인하는 취지로도 읽힐 수가 있는데 어쨌든 뭐 결론은 유죄가 인정됐습니다만 조금 독특한 판결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과 돈의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주고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뭘 이제 얻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강요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사실은 전형적인 어떤 정경유착, 주고받은 기브앤테이크가 정경유착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어떤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간에 놓고 이제 대통령의 권력에 의해서 삼성은 일종의 피해자 비슷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인 권력으로 겁박했다라는 그렇죠. 표현을 그 썼거든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여서 그것이 이제 형량에 또 이제 작용이 된 거고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 얘기하셨듯이 그렇기 때문에 삼성에서는 다시 한번 다퉈볼 여지가 있는 겁니다. 저게 그러니까 우리는 피해자고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준 것이지 어떤 대가라든가 이걸 바라고 준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죄다.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상고를 해서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죠. 네. 자, 지금 그 현장에서 전해지는 소식은요. 이재용 부회장이 구치소에서 나와서 서초동 삼성사옥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집이 아니라 그 부친이죠. 이건희 회장이 병원,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이 두 가지가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은 조금 전에 석방이 다행이다. 그리고 공식 입장은 추후에 발표하겠다라는 입장을 조금 전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 이제 서울구치소로 가는 길인데요. 저희가 구치소에서의 현장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일문일답이 있다면 그것도 저희가 들려드리고 그 다음 동선도 계속해서 취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예상을 했을까요? 뜻밖의 결과인지 아니면 예상을 했었던 결과인지 두 분은 법률가 입장에서 이런 결과 어느 정도 예상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3자 뇌물은 저는 뭐 처음부터 성립하기 어렵다. 특히 이제 재단 출연금은 뭐 무죄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봤고 결국엔 정유라 지원 부분인데 사실은 삼성 측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사준 게 아니고 말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 것이다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이제 사용의 대가만 뇌물로 인정된 것이죠. 근데 약간 그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는 소식으로 봐서는 약간 좀 자기적으로 좀 들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삼성 승계 작업을 부탁할 필요도 없었다. 그러니까 묵시적이나 포괄적 청탁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강요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어떤 뇌물을 제공한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판결 이유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집행유예라는 선체가 내려졌는데 그런 논리라면 처음부터 이게 뇌물이 아니고 공갈이나 강요죄의 피해자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형량을 정하는 이유에 있어서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은 처음부터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뭐를 부탁할 이유도 없었고 필요도 없었고 또 그런 청탁도 오고 가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러면서 뇌물죄를 인정했어요. 물론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 같은 것은 대단히 포괄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관계가 강요에 의해서 뇌물을 준 거라면 그건 뇌물이라기보다는 공갈의 피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는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인데요. 지금 강요가 대통령의 강요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묵시적인 청탁은 또 없었다고 봤고요. 그럼 이건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묵시적 청탁도 없었고, 네. 그다음에 포괄적 현안에 대한 경영권 승계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 묵시적 청탁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당연히 이제 부정한 청탁도 없었고요. 그렇다면 독대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다 이런 얘기는 다 깨진 겁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그래도 뇌물 공여죄가 인정이 됐단 말이죠. 네네. 이 뇌물 공여죄가 인정이 된 것이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2년에 3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최 기자. 네네.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이 잠시 뒤에 나와서 어떤 입장 발표한다든가 그런 그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은 그런 소식은 들리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 그 재판이 마무리되면 바로 그 석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법원 안팎의 지금 분위기는 어떻답니까? 법원 안팎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라는 목소리도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에 있는 임직원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재판의 결과를 갖다가 상당히 초조하게 기다렸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긴박한 분위기입니다. 추가로 취재되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신업 변호사님은 재판의 전반적인 어떤 부분이 결과를 이렇게 다르게 했는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 뇌물죄 성립 여부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뇌물죄는 성립이 된다 하더라도 그 X가 중요한 것이죠.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뇌물죄 중에서 1심에서는 89억 원을 인정을 했었습니다. 예. 이 뇌물죄를요. 이 중에서 16억이 영재 동계 스포츠센터라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6억 8천만 원 줬던 거, 그게 제3자 뇌물 제공죄로 인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무죄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정유라를 지원했다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말의 소유권은 삼성에 있다고 봐서, 말 사용료, 요거는만 이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뇌물 액수가 이제 대폭 줄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뇌물로 보지 않으면 그 코어 스포츠랑 계약을 맺고서 독일로 가져간 돈이 있습니다. 예, 이걸 이제 재산 국외 도피로 본 거 아닙니까? 네네. 이 부분도 이제 무죄가 된 거고. 그다음에
뇌물이 돼야만 횡령도 성립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뇌물죄가 확실히 줄어드니까 횡령 금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횡령은 것이죠. 이제 회사 돈 빼돌려서 그걸 뇌물을 줬다는 얘기니까요. 예. 예를 들어서 횡령을 일부를 인정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그 사용료에 해당하는 적은 액수만 인정이 됐다고 봐야 네. 되겠죠. 자,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이곳으로 이제 잠시 뒤에 이재용 부회장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까 355일만이라고 했나요? 석방되는 것입니다. 잠시 뒤면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이곳 353일만이군요. 이곳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취재진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일문일답이 짧게라도 이루어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본인은 예상했던 결과일까요? 오늘 나올 것이 삼성에 있다고 보면서 재산 해외 도피가 안 된다고 봐서 무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위증 부분도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그것을 삼성 임원들에게 전달했다라고 특검은 봤습니다만 그런 사실이 인정 안 된다라고 해서 어떤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고 봤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무죄가 선고가 됐고요. 그러니까 항소심은 지금 보기에는 말의 사용 대가 부분의 뇌물 제공만 유죄를 보고 나머지는 다 무죄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1심에서의 5개 유죄가 인정됐던 부분에서 뇌물 부분만 그대로 유죄지만은 액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에 형량이 많이 줄었고 또 집행유예가 판결되면서 석방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재민 기자 나오십시오. 네, 최재민입니다. 네,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은 오후 2시 서울 고법 형사 13부에서 열렸는데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에 따라서 지난해 2월 17일 특검에 구속된 지 353일 만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항소심 재판의 최대 쟁점은 1심 재판부가 인정한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될지 여부였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의 명시적 청탁은 물론 묵시적 청탁도 없었다면서 삼성의 승계작업 존재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뇌물액 433억 가운데 정유라 승마 지원만 뇌물죄로 인정했습니다. 승마 지원금 가운데서도 실질적으로 말을 사용한 금액만 뇌물죄로 봤는데 재판부는 마필의 소유권은 삼성에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특검이 공소장까지 바꿔가며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한 차례 더 독대했다는 이른바 영차 독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선고했습니다. 아울러서 1심에서 재산 국외 도피죄가 인정됐던 코스포츠 송금액 36억 원도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게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이재용 부회장의 국회 위증 혐의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최고 권력자가 삼성을 겁박해 뇌물을 공유한 사건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피해자가 돼가지고 뇌물죄가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었는데요. 예. 이제 뇌물죄는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받았다는 거죠, 뇌물을. 그렇죠. 그게요. 네. 제3자 뇌물이 아니니까요. 다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공동정범으로 봐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을 그래서 이제 뇌물죄가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른바 경제공동체 개념을 그렇죠. 적용한 거죠. 예. 그대로 적용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까지는 대법원 판례가 그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 것이 아니고 비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경우에 이게 최순실이 받은 경우에 네. 이런 경우에는 뇌물죄로 보통 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같이 공동정범이 돼가지고 공모를 했다 하더라도 보통은 공무원이 받습니다, 돈을. 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돈을 받으면 그럼 얘기가 간단해지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이것이 최순실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네. 어쩌면 단순 뇌물죄가 아니라 제3자 뇌물 제공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네. 이번에는 이제 어쨌든 공동정범으로 봐서 단순 뇌물죄로 인정을 했는데 예. 이 부분은 사실은 법리적으로 앞으로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저 앞에 분이 잠깐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서울 고등법원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 삼성 부회장이 353일 만에 석방됩니다. 아마도 서초동 사옥으로 갈 수도 있겠고요. 뭐 집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과거의 관례를 보면은 사옥으로 한번 들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떤 일문일답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하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일문일답이 이루어진다면 재판 결과에 대한 소회를 우선은 뭐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향후 이 항소심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 대법원에 상고할 거냐 아니면 억울한 점이 있느냐에 대한 대답도 오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건 이재용 부회장이 일문일답에 응해줄 때 가능한 얘기겠죠. 그리고 저 지금 재판을 받은 서초동 법원 청사하고 삼성 그 본사하고는 상당히 가깝지 않습니까? 네, 뭐 네, 불과 뭐 지하철로 한 정거장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어쩌면 회사에 오래간만에 나가서 직무를 볼 수도 있습니다만 뭐 그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뭐 우선은 집에 가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재판부가 특검의 공소장을 변경하라. 그러니까 단순 뇌물죄가 아니라 제3자 뇌물죄로 네, 이 소식 전해드리는 동안에 2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서 1심에서는 징역 5년형이었습니다만은 2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면서 석방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석방됐습니다. 물론 유죄가 인정됐다는 부분은 1심과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전체적인 흐름은 1심 판결과 꽤 많이 달라졌다, 흐름이 바뀌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삼성 임원들에 대해서도 집행유예형이 선고되면서 석방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재용 부회장 잠시 뒤면은 모습을 나타낼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장 화면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 판단이 달라진 것인지, 구체적으로 1심에서 인정됐던 5개 유죄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인정되고 안 된 것인지 자세하게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해설해 주신 강신업 변호사, 김용남 변호사 다시 나와 있습니다. 자, 저희가 계속 이 자막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거든요. 좀 일목요연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뭐 저도 아직 판결문은 못 봤습니다만 이제 항소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부분은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 부분이 뇌물죄다. 이것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말을 정유라에게 사준 게 아니고 말을 사용하는 대가를 지급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공무원에게 자동차를 줬는데 그 자동차의 소유권은 아예 넘겨준 것이 아니고 그냥 무상으로 타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자동차의 리스값만큼, 매월 리스값만큼 사용 기간에 따라서 그 부분만 뇌물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뇌물 액수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 예를 들어서 한 마리에 10억 원인데 3마리를 사줬다 그러면 뇌물 액수가 30억으로 1심에서는 봤습니다만 항소심에서는 말의 소유권은 삼성에 있고 말을 사용하는 기간, 말의 수명이 보통 한 30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정유라가 그 말 3마리를 예를 들어서 뭐 1년 동안 탔으면 그걸 이제 말의 수명대로 나눠서 이제 1년 동안 이용한 대가만 뇌물이다 그러면서 뇌물 액수가 대폭 줄은 것이죠. 그리고 제3자 뇌물 부분은 전부 인정이 안 된다고 무죄로 판단을 했고요. 1심에서 또 유죄로 판단했던 재산 해외 도피죄도 역시 말의 소유권이